2011년 아르헨티나 산타페 2살 된 아기 베나민을 지켜보던 엄마 실비아는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베나민이 자꾸 어딜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자, 아들 베나민이 언제부턴가 허공을 보며 마치 누군가 대화하듯 옹알이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놀던 베나민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도대체 이게 뭐야? 충격적인 모습을 포착한 실비아. 그녀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데? 자,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지 마. 자, 저거. 뭐야 말이 돼? 존재 야, 자체가 저거 그거네. 아까 뭐? 그 저기 소인국 마을에서 나온 6월 사이즈네. 이란에서 오신 그 사이즈네. 그 사이즈잖아요. 이거 이때니까 소인이 이때니까. 저 그림자 있잖아. 그래. 이건 조작이라고 보기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조작이면 애가 왜 대화를 하고 있어 걔하고. 그러니까. 애는 정확하잖아. 야, 이거 뭐지? 카메라에 순간 포착된 것은 약 30cm가량의 사람 형체를 한 생명체.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엄마 실비아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할 당시 심한 악취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도 아들 베나민이 계속 어딘가를 보며 누군가 대화하거나 주변에서 종종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등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2014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선 전설 속 집요정 두엔데나 고블린 아닐까? 고블린 닮았다. 그런 게 어딨어. 분명 가짜다 한 표라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 그 뛰어갈 때 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렇죠. 고블린하고 비슷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집요정 두엔데에게 악취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두엔데네. 아까 악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쟤도 겁먹은 거야 지금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만 소통하고 어른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요정이네. 어른 눈에서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애기들하고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우리는 못 보던 생명체인 거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 베나민 곁에 나타난 요정이 영상에 포착된 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저 지금 어디? 기어다니네. 옆으로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쟤는 또 아까 좀 저건 더 작아졌는데? 작은데? 이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요정의 실존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해코지를 안 한 거 보면은 진짜 네. 집요정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애기를 챙겨준 것 같기도 하고. 베나민을 지켜주는 거고 얘랑 친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엄마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 두렵죠. 무섭지. 완전 무섭지. 이상하지. 그치. 저기 언제 마음을 바꿔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저 정도면 베나민은 호그와트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해리포터에서 좀 나오세요. 아니 갑자기? 너무 해리포터잖아요. 아이의 곁에서 포착된 것은 정말 집을 지키는 집요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집요정이라면 어쩌면 아이를 돌봐주다가 정체를 들킨 건 아닐까요? 자, 두 기자님은 도비 프리! 영화 해리포터석 집요정 도비의 존재를 믿고 계십니까? 저 안 믿었었는데 아까 저 오기자 기사를 보고 나니까 뛰어가네. 실제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리포터도 덕후기 때문에 네네. 도비의 존재를 믿고 싶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리우드가 아닌 미국 콜로라도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도비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세요. 그림자 하나 나왔어. 자, 어때요? 박수를 치면서 가죠? 우후! 어떻습니까? 왜 웃죠?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헤이. 에헤이라니. 에이,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라뇨. 이거야말로 할로윈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 치고 사람이 너무 작은데? 할로윈에 아이도 장난치잖아요. 아이라고 보기에는 팔다리와 머리의 비율이 안 맞잖아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 잘 봐봐. 실 인간이잖아. 같아. 왜 못 믿는다는 그 거야? 걸음걸이 자체가 너무 과장됐어. 장난치려는 의도가 너무 좁아. 띠리리리리리 띠리리. 아니, 왜 콜로라도에서 띠리리리를 왜 합니까? 도비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 게다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듯 신나 보이는 저 경쾌한 발걸음. 도비 프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자유를 얻었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억지로 믿는 거 아니죠? 아니 난 진짜 믿고 있어. 아니면 네. 아니면요. 위에서 천장에서 인형을 이렇게 조종하는 걸 수도 있지. 문제의 영상 속 괴 생명체는 2019년 6월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비비안 고메즈가 우연히 집 주차장 CCTV를 확인하는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에 고메즈는 일요일 아침에 카메라에 찍힌 이런 걸 확인했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개가 서서 갔나? 그 개가 서서 간 거라면 오히려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아. 그걸 이해를 해? 비슷하잖아. 저. 개가 서서 가는 게 더 신기한 거야. 그게 더 구독수가 더 많이 나오지, 조회수가. 개가 이러고 다니면. 개가 그렇게 해서- 개가 박수를 치고 간다고? 아니 가끔 영상 아니, 무슨 소리를 해야지. 가끔 영상 보잖아 그런 거. 도비는 어쨌거나 조앤 케이 롤링이 만든 존재잖아요. 상상 속의 존재이니까 저는 아직도 약간 할로윈 장난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고메즈 아들이 머리에 반바지를 거꾸로 쓰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도비가 어딨어. 영상 조작했네. 그러나 고메즈는요. 저는 영상을 조작할 만한 기술이 없어요. 게다가 그날 밤 아들은 저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요. 누리꾼 수사대들 역시 해당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미스테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도비에 이어서 또 다른 전설 속 존재가 등장해 아르헨티나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2017년 10월 아르헨티나 북서부 투쿠만의 한 마을. 조용하던 마을에 한순간 울음 섞인 소녀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의 울부짖네. 산책 중이던 두 소녀. 근데 갑자기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다가오자 소녀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던 겁니다. 뭔가 되게 겁에 질리긴 했는데? 그리고 소녀들이 말한 고블린은요. 우리나라의 도깨비 같은 서양의 전설 속 요정으로요. 말이 요정이지 고블린의 취미자 특기는 인간들 괴롭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더 저런 걸 다 믿을 나이니까 정말 고블린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고블린이 나타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약 8개월 전인 2017년 2월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축구를 하던 소년들의 곁으로 다가온 괴 생명체. 여기 뭐죠? 저게 뭐예요? 저기 어깨도 있고 그죠? 다리도 지금 팔도 있고 약간 뭐지? 그런 모양이네. 근데 자꾸 애들만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죠? 고블린이 그러면 아이를 좀 괴롭히는 걸 좋아하나요? 그렇습니다. 고블린은 특히 어린이들을 괴롭히길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서양 엄마들의 단골 멘트가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고블린 온다. 서양 아이들에게는 망태 할아버지급 공포의 존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아이들을 공포로 빠뜨린 고블린 대소동. 정말 이 괴 생명체의 정체는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고블린이었을까요? 6,500만 년 전 멸종한 익룡 발견. 허베이 성에서 1억 6천만 년 전 익룡 화석 발견. 2억 년 전 익룡 아르헨티나에서 발굴. 약 2억 년 전 중생대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익룡. 그런데 약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익룡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끔 저기 야산에서 촬영하면 저 익룡만한 나방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 그런 새인 줄 알았어, 새. 예, 나방도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가 있으면 예, 예. 저런 녀석도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전현무 씨 약간 살아있으시네, 아직 동심이. 근데 그러기에는 저게 덩치가 크니까 네네. 뭐 누구 눈에라도 띄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화석이 아닌 살아있는 익룡이 실제로 목격됐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에 생생히 찍혔는데요. 화석이 아닌 살아있는 익룡이 실제로 목격됐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에 생생히 찍혔는데요. 독수리잖아. 아니야, 저게 무슨 독수리야? 자,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중국과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촬영한 이 영상에는요. 마치 익룡처럼 긴 목과 긴 꼬리에 몸통만큼 큰 날개를 가진 이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날개를 펄럭이며 산봉우리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200만 뷰를 기록.
그리고 영상 속 생명체를 본 사람들은 희귀한 새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긴 꼬리가 달린 익룡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익룡이 살아있을 리 없다라고 반박하는 등 이 미스테리한 생명체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아니 뭐 익룡이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저 영상은 그럼 도대체 뭐냐고. 돌연변일 수 있지. 뭐해? 새. 어떤 새? 그것까지 내가 조류학자가 아니거든요. 씨. 왜냐면 아니, 요즘에 그러니까 환경 이게 오염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새가 꼬리가 길어졌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거 공작새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익룡으로 추정되는 괴 생명체가 중국에서 또다시 목격이 됐습니다. 잠깐만 뭐지? 학이잖아. 이게 무슨 학이야? 꼬리가 이렇게 돼. 꼬리가 이렇게 돼. 물고기처럼. 그렇습니다. 중국 장가계에서 목격된 괴 생명체 역시 긴 목과 긴 꼬리,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아바타 찍은 데가 장가게 아니에요? 장각이죠. 그죠? 네. 그 아바타에 나오는 새 토르크인가 그 녀석도 익룡하고 좀 닮았잖아요. 아, 그 주인공들 타고 다니는 거? 네. 그러면 그러네. 그 영화 제작자가 장가게 보고 쟤를 보고 힌트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저 관광객들이 저걸 찍었다는 얘기인데 저렇게나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한 명이 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제가 저게 3일 있었거든요. 3일 내내 장가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나는 못 봤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영상이 3개 이상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스 신화 속에는 바다 괴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6개의 머리를 지닌 스킬라, 소용돌이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카리브디스, 그리고 바다의 신 케토가 낳은 수많은 바다 괴물들. 자, 그런데 이 괴물들이 상상이 아닌 괴 생명체를 실제로 목격한 이들에 의해서 재탄생됐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5년 10월 미국 유명 언론 매체에 들어온 미스터리한 제보 한 통.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이건 지금까지의 다른 해양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요. 오호. 그가 이토록 흥분한 이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코르프 섬으로 여행을 온 스코틀랜드 관광객 하비 로버트스는 보트를 타고 휴식을 즐기던 중 우연히 한 동굴을 발견했는데요. 호기심에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요. 신비로운 형광 청색 물빛에 감명받아 잔뜩 들뜬 마음으로 이곳저곳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란 하비. 그가 찍은 사진에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할 법한 길쭉한 입을 가진 회색빛의 괴 생명체가 물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피부는 돌고래인데 이게 돌고래는 아니잖아요. 모양이. 아니, 저 모양이 절대 돌고래는 아니죠. 얼굴은 하마 얼굴이고 이상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물은 진짜 아니에요. 아니야. 자,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생김새로 봐선 부리고래 비슷한데? 아니야, 하마와 악어 사이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제 크립토 동물학 박물관 소장이 이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동물은 새로운 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동물학 박물관 소장 역시 사진 속 괴 생명체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의 생명체라고 추측했습니다. 야, 이게 뭐 사실 바다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아까 멕시코 해안에서도 괴 생명체가 있었고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정말 뭐 신비로운 생명체가 바다에 산다고 해도 뭐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상상을 좀 가미시키고 좀 과장되게 표현했겠지만은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는 바다 괴물들의 모티브가 된 생명체들이 실제로 살았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신화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무조건 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그리스 바닷속 괴 생명체. 정말로 그리스의 바다 밑엔 고대 신화 속 신비의 존재가 살고 있는 걸까요? 소설 걸리버 여행기 속에 등장하는 거인국. 주인공인 걸리버가 자신의 키보다 12배나 큰 거인족이 사는 나라에 방문해 갖은 순환을 겪은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 거인족이 실존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뭐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북극의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글로 내려갔더니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공룡을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화석을 통해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인족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그렇죠. 발견되면 믿을 수 있는데. 화석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죠.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와질랜드 국경 사이에 위치한 음팔루지 마을 인근에서 탐험가인 마이클 텔링거가 이 거대한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건데요. 이야, 발이 사람 키만 하네. 그 진짜 사람 발자국 모양인데? 그는 발자국 화석의 크기가 무려 1.2m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발자국 소유자의 키는 7.5m에서 8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무리 커도 사람 발 크기가 30cm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1.2면은 와 거의 초등학생 키만큼 발이 크다는 건데? 와 그럼 거인족이 진짜 있었다는 건가? 탐험가 텔링거는 이 거인족 발자국 화석을 공개하면서요. 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 화석은 최소 2억 년 전, 최대 30억 년 전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 2억 년이랑 30억 년 너무 차이가 큰데요. 어차피 그리고 화강암 화석이라는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가 굳어져 생기는 그렇죠. 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200도씨의 뜨거운 마그마를 밟아야 화강암에 화석이 생기는데 생명체가 그 온도를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키가 8m나 되는 거인이 있었다면 뭔가 이 꼭 우리 인류의 확대형이 아니라 아예 신체 구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너무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텔링거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는 발가락으로 추정되는 곳에 암석이 쏠려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거인이 마그마를 밟은 뒤 발을 들어 올릴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발자국 화석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정체는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솟아오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발을 들어 올릴 때 발가락에 따라 올라가는 그거 어떻게 솟아오른. 붙일 거야? 깎는 건데도 붙이는 건 안 그러니까 되잖아. 저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 신기하다. 자, 이번엔 현실판 소인국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46년 이란 테헤란 대학의 한 지리학 교수가 탐사 대원들과 함께 이란 남부 호라산주의 샤다드 사막을 탐사하던 도중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이 하나 발견됐네요. 뭐 약간 도시 느낌인데. 진흙과 돌로 지어진 200여 채의 건물들과 함께 발견된 화덕과 용광로, 구리, 황동 등의 금속 도구와 도자기들. 탐사대는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주거 지역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러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건물들의 천장 높이가 대부분 140cm. 이란에서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마크 후니크라는 마을에 소인족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곳이 바로 현실판 소인국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뭐 인류 중에 제일 작다고 얘기하는 그 피그미 같은 종족들, 외소 종족들 키가 140, 1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천장은 사람 키보다는 좀 더 높게 짓잖아요. 여유 그렇죠,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천정이 140이면 거의 키가 한 1m? 그렇죠. 혹은 그 이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피규어 아닙니까 저거? 그냥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저 소인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애를 아니, 왜- 피규어라니요 지금. 아니 살아있진 않아요. 살았었잖아요. 나는 사람이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아니 근데 정말 그렇다면 눈을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사과드리고 너한테. 근데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이즈시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5년 소인국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적의 유물을 밀매하려던 도굴꾼들이 이란 경찰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도굴꾼들이 훔친 유물 가운데 인간의 형체를 한 미라가 발견됐고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 17살 남성의 것으로 추정.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유골의 크기가 고작 25cm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17세면 다 큰 거 아니에요? 25면 와 너무 적은데. 자 그리고 이란의 인류학자 수잔 마르티네즈 박사는 미라는 마크 후니크 소인족들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후속 연구가 이어진 끝에 2005년에 발견됐던 25cm 크기의 미라는 약 400년 전에 사망한 미수가였다고 발표. 이란의 소인국 전설은
다시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